많은 우려가 공존하는 현 시점입니다. 글로벌 경기 피크아웃 논란, 델타 변이 바이러스 등등 참 많은 우려인데요. 이 속에서도 과연 하반기 국내 증시 어떻게 흘러갈지 그리고 투자 전략까지 NH투자증권 김병현 투자전략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6월까지 8개월 연속 질주하던 코스피가 7월에는 하락으로 마감을 했더라고요. 과연 8월은 어떨지 어떻게 전망하세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상승 동력은 조금 떨어질 수도 있는 이런 상황들입니다. 최근에 지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3,300선 그 위로 못 넘어가고 조금씩 이제 막히는 이런 상황들이 나타나죠. 반면에 이제 또 바닥권을 보면 상당히 또 이렇게 하방 경직성이 강한 이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한 2개월로 보면은 좁은 박스권, 그리고 한 4개월 정도 이제 어떻게 보면 넓은 박스권 안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빠질 것 같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상승 동력은 좀 탄력은 둔화되는, 그렇게 보면 견조한 이런 완만한 모습이 나타나면서 종목 장세가 펼쳐지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8개월 연속 상승이 이제 6월까지 마감을 했고 7월에는 약간의 이제 한 지수로 보면 코스피 기준으로 보면 한 마이너스 2% 하회한 이후에 8월에 다시 지금 좀 상승하고 있죠. 8개월 연속 상승이 어느 때 나타났었냐면요. 1977년도입니다. 그리고 이번이 타이 기록이거든요. 그러니까 1977년이라는 게 중동에서 건설 붐이 일어났었던 그때 당시니까 지금 이 상승세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뜨겁다라는 거죠. 이 부분이 다시 또 연속적으로 9월, 8월, 9월, 10월 상승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상당한 또 큰 자극들이 필요한데 그런 자극이 또 추가적으로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보면 탄력은 좀 둔화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 탄력 둔화에 대해서 8월 시장 좀 보수적으로 전망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동력이 될 만한 게 또 외국인 아니면 기관, 메이저 수급이 돼야 할 텐데 일단 이달 들어서 1조 4천억 원을 순매수했고 오늘 코스피에서만 외국인이 1,696억 원을 매수를 하고 있단 말이죠. 네. 수급 연속성 이어질 거라고 보시나요? 수급에 대한 질문이 상당히 많으세요. 특히나 네. 그동안 계속적으로 많이 팔았던 외국인이 한 2, 3일 정도, 한 3일 정도 이제 사주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거든요.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외국인은 보통 한국의 반도체를 주로 많이 팔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코로나 상황과 좀 연계하는 그런 매매 패턴을 많이 좀 보였는데 최근에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계속 기록을 하면서 그렇게 본다면 그동안 반도체 전체 업종 중에 그나마 글로벌리 좀 일정 부분 비중이 꽤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너무 많이 이렇게 주셨네 라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코로나에 대한 확진자 수가 거의 이제 정점을 향해서 이제 조금 달려가는 이런 정점에서 좀 둔화될 수도 있는 그러한 모습들도 보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있겠고요. 또 하나는요. 그동안 영국의 델타 변이 이런 상황들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에 유로화랑 파운드가 좀 약세를 보이면서 달러 자체,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로 우리는 계산을 하는데요. DXY라고 부르죠. 이게 달러 인덱스가 93 이렇게까지 상당히 많이 올랐다가 영국에도 이렇게 델타 변이가 많이 확산이 됨에도 불구하고 락다운을 하기보다는 사망자 수도 적고 괜찮네 라는 이런 생각들이 나오면서 달러가 다시 약세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92 이렇게 초반까지 내려왔는데 달러는 약세인데 원달러 환율이 1,500선에서 계속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괴리들은 감안을 할 때 적어도 외국인 입장에서는 환율 그리고 미국의 반도체 상황들 이런 거를 감안을 해보면 굳이 여기서 팔 이유는 없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매도세는 진정이 됐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오늘도 보면 아침부터 좀 강하게 좀 사주다가 이런 속도가 좀 주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요. 그래서 이게 외국인이 완전히 이제는 물밀듯이 들어온다 이렇게 해석하시기에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매도세는 끝나고 좀 안정세에 접어들었다 이 정도로 해석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환율이나 반도체 여건 따져봤을 때 외국인이 안 들어올 이유는 없다라고 보시는데 오늘 역시 또 외국인의 수급이 이어지곤 있긴 하지만 상당 부분이 금융이나 은행주 위주로 들어오고 있어서 코스피 시장에 온전히 참여하고 있다라고 보기는 좀 이른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의 수급 연속성에 대해선 매도가 완화됐다 정도로 해석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희 지표도 하나씩 판단해 보도록 할게요. 미국 7월 민간 고용 한번 보겠습니다. 예상보다 부진하면서 일단 실망감을 많이 안겨다 준 측면이 있었는데 피크아웃에 이러면 힘이 실리는 건가요? 고용 지표는 조금은 상당히 이제 의구심이 있는 이런 상황들이고요. 내일 아침에 이제 확인을 하시겠죠. 이런 민간 고용 지표가 예상치보다 한 절반 정도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이 보통 ADP 민간 고용이랑 통계국에서 발표하는 것들이 약간은 차이가 그동안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나올지 모르겠다라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고용지표 같은 경우에는 너무 잘 나오면 또 긴축을 세게 가겠거니라고 생각할 거고 또 너무 안 나오면 야 이거 경기가 아예 안 살아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하실 거고 좀 애매하게 나오는 게 가장 지금으로서는 좋을 수도 있는 이런 상황들입니다. 다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요. ISM 제조업 지수 그리고 비제조업 지수가 이번 주에 나왔어요. 제조업 지수라는 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 구매 담당자들한테 서베이를 하는 겁니다. 설문을 돌려서 요즘 경기가 어때요? 제품은 얼마나 팔리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지표인데 지금 이제 뭐 차트를 좀 보시면 되겠지만 이게 기존에는 한 몇 달 전에 64를 찍었다가요. 뭐 60을 찍었다가 61을 찍었다가 최근에 59.5를 기록했습니다. 그 장중에 이틀 전에 봤던 뉴욕 시장의 흐름이 중요한데 59.5는 나쁜 수치가 아니거든요. 기준선이 50이니까 상당히 여전히 계속 경기가 좋다라는 이런 모습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고점보다는 좀 낮으니까 이게 좀 모멘텀이 둔화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좀 짜익 실현의 모습을 나타냈고 엊그제 발표된 지표인 제조업 지표가 아니라 ISM 비제조업 지표 흔히 말하는 이제 서비스업 지표라고 하는데 이거는 또 한 64로 잘 나왔어요. 그러면 그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집안에서 정부한테 보조금을 받아서 뭐 PC도 사고 가구도 사고 뭐 집안에 뭐 어떤 이런 내구재들 상품들을 그동안 많이 샀지만 이제는 외부 활동이나 서비스업, 뭐 항공이나 뭐 여행이나 이런 쪽으로 소비 패턴이 약간은 좀 바뀌어가고 있는구나라는 이런 생각들을 좀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따져보면 기본적으로 수출 중심의 수출은 여전히 견조할 겁니다만 고점은 우리가 5월 정도에 한번 본 상황이 아니겠느냐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9월 말씀하셨죠? 5월 수출 5월. 지표가 40%가 나왔고요. 네. 그 다음에 6월도 40% 나왔고 바로 7월 지표인 8월 1일 날 발표된 수출 지표가 29.8%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뭐 거의 한 30% 육박하니까 이 30%대 뭐 거의 30% 가까이 되는 수출 증가율 상당히 좋은 건데 기존에 봤던 40%는 적지 않느냐.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갑론을박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유가랑 원자재 전망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고점에서 조정을 받긴 했는데 크게 놓고 봤을 땐 여전히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하반기 물가 불안이 이어질까요? 물가도 똑같이 이제 경기 모멘텀과 똑같은 모습인데요. 금방 제가 수출 증가율이 40%였다가 29% 나온 게 이게 안 좋은 거냐 여전히 괜찮은 거냐 이런 거랑 거의 같은 궤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가 같은 경우가요 한 75불 가까이 갔다가 지금 69불 정도 돼요. 그런데 레벨 자체는 과거에 이게 뭐 30불 40불 했었으니까 과거보단 높죠. 하지만 고점은 본 상태죠. 원자재 가격도 약간은 비슷한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병목 현상들이 좀 나타나고 생산 차질이 코로나19 때문에 나타나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가격을 이제 인플레이션을 좀 나타내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도 있는데 페드는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이 일시적일 거야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일시적이라는 게 도대체 어느 정도 기간이냐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의문이긴 합니다만 페드가 생각하는 건요 약간은 좀 장기 기간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금융위기 이후에 우리가 이 물가 상승률이 거의 1%대의 저금리를 계속적으로 봤는데
이런 부분을 완전히 상쇄할 수 있을 만큼 2%대 후반, 3%대가 계속적으로 내년까지 이어지겠느냐라는 이런 것들에 의해서는 이런 코로나19나 병목 현상은 일정 부분 일시적이다라는 생각들을 가질 수는 있을 겁니다. 다만 우리가 연말로 갈수록 이런 물가가 과거처럼 1%대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한 2.5%에서 3% 사이 왔다 갔다 하네, 아니면 CPI 기준으로 한 3%대 안착을 하나 보네 라고 하면 연말 연초 가서는 다시 또 이런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들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네, 이번 주에 모시는 분들께 공통적으로 저희가 좀 드리는 질문이 있는데, 과연 미국 연준이 테이퍼링 논의를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 예상 테이퍼링 타임라인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분께서는 올 12월 혹은 내년 1월 정도 예상하신 분들도 대부분 있었고. 그게 컨센서스죠. 그래서 혹시 9월 FOMC에서 공식적으로 언급을 하고 네. 올해 말이나 내년 쪽에 테이퍼링을 시작한다라는 건데요. 연준은요, 참 재밌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테이퍼링을 논의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놓고, 그래놓고 뒤에서는 돈을 엄청나게 풀고 있어요. 지금 차트를 보시면 페드의 이제 총 자산이라는 게 얼마만큼 돈을 푸느냐를 그냥 보여주는 차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월에 1,200억 달러씩 풀기로 해놓고 그보다 훨씬 더 많이 풀고 있는 이런 상황들입니다. 엄청나게 풀고 있죠.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경기가 안정화되고 정상화되는 거를 감안을 해서 돈 푸는 속도를 앞으로는 줄여도 되겠다라는 생각은 일부 갖고 있지만, 지금 현재 상태는 이 금융시장을 어떻게든 상당히 또 안정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고용이 어떻게 나올지도 잘은 모르겠고, 이 델타 변이도 계속적으로 아직까지는 확산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들. 그러면 만약에 연말이나 연초 정도에 이제 테이퍼링을 시작한다라고 해도 이 테이퍼링의 기간이 단기간에 축소되는 것들이 아니라 장기로 끌고 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금리 인상 같은 경우에는 더 멀리 보낼 수도 있는 이런 상황들이죠. 흔히 말해서 2023년 하반기 혹은 2024년도에 첫 금리 인상이 나타날 거다라고 대부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이 2021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당히 뒤에 있는 얘기들을 지금 끌고 와가지고 사람들이 걱정을 하거나 논의를 하거나 그런데, 그러한 이유들은 대부분 주가가 많이 올라서 그래요. 작년 3월 이후에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지수로 보면 2배 이상이 올랐기 때문에 자꾸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혹여나 모르는 이런 변동성이나 위기나 이런 것들을 좀 잠재우고 싶기 때문에 지금 페드는 돈을 상당히 많이 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NH투자증권 과연 8월에 어떤 종목에 집중을 하고 있을까요? 8월은요, 저희가 기존에 코어 종목이라고 해서 흔히 많이들 들고 계시는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 현대차, 포스코 이런 종목들은 이제 더 이상 빠지지는 않는다. 여기서 견조하게 잡아주는 가운데 종목별로 확산이 나타날 거다, 이렇게 저희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별 확산이라는 게 재미가 있는 게 코로나19 수혜도 있고요, 리오프닝 수혜도 있어요. 그러니까 백신을 맞고 외부 활동을 하시는 수혜도 있고, 백신을 또 계속적으로 생산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CMO라고 하죠. 백신을 만드는 이 제조회사도 같이 좋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종목들이 계속 확산되면서 돌아갈 거거든요. 이럴 때는 종목을 쫓아다니시기보다는 본인이 좋아하시는 이슈나 본인이 좋아하시는 종목을 그냥 들고 계시면 한 바퀴 돌아서 순환매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그 종목에 대한 기회가 오면 차익 실현하고 나오시고, 이렇게 종목을 약간 깔아놓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슈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신을 생산하는 CM 같은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덥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원전이나 이런 블랙아웃 관련한 한국전력도 있을 수 있고요. 정책도 있죠. 최근에 DNA라고 그래서 이런 데이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정책을 같이 볼 수 있는 이스트소프트, 그리고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이 물가 때문에 가격을 올립니다. 그런 이제 음식료까지도 같이 연결해서 확산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현 상황에 맞는 융통성 있는 종목들이 다수 보이는 것 같습니다. 성향껏 취해보시고요. NH투자증권 김병현 투자전략팀장과 인사 나누면서 1부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